어떤 말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도 그 말 하나가 마음속에 남아 문득문득 나를 붙잡습니다. 누군가에게 스쳐 들은 말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서 들은 말일수록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들은 더 깊이 남습니다. 젊을 때는 흘려보낼 수 있었던 말도 이제는 마음 안쪽으로 스며들어 내가 정말 부족했던 걸까? 내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 말들이 당신의 인생을 설명해 주는 말이었을까요? 정말 그 말들이 당신이라는 사람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었을까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 사이의 상처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말들이 대부분 악의에서 나오기보다 채워지지 않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굳이 다른 사람을 찌르지 않으며 상처를 주는 말은 대개 이미 상처받아 있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을 오래 괴롭혀온 그 말은 당신의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당신을 향한 평가가 아니라 그 말을 했던 사람의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글은 그 말을 지워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잊으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말이 당신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도록 조용히 자리를 옮겨놓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을 아프게 했던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왜 이제는 그 말의 삶을 맡기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남긴 말이 오히려 가장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말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데 가족의 한마디, 가까운 사람의 말은 시간이 흘러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이미 지나간 말 하나에 수십 년의 마음을 붙잡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런 말을 한 사람을 두고 성격이 나쁘다거나 의도가 악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장면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이 악함에서 나오기보다는 괴로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보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굳이 다른 사람을 찌를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안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는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흔들어 자신을 지탱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처를 주는 말은 대개 이미 상처를 안고 있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를 괴롭혔던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정말로 우리의 가치나 본질을 말해준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의 상태를 드러낸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상처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 말이 더 이상 우리 인생의 판결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견디지 못했던 마음의 흔적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아차리게 됩니다. 당신도 아마 마음에 남아있는 말이 하나쯤 있을 겁니다. 굳이 떠올리려 애쓰지 않아도 어느 순간 문득 다시 떠오르는 말입니다. 그 말은 특별히 길지도 논리적으로 정교하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마음 한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오래 남는 이유는 그 내용이 정확해서가 아닙니다. 그 말이 당신에게 꽂혔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 대개 당신이 가장 지쳐 있었을 때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이 이미 한계에 가까웠고 스스로를 지탱하기도 벅찼던 때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마음이 이미 소진되어 있을 때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깊은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힘이 남아있을 때라면 흘려보냈을 말도 지쳐 있을 때는 그대로 마음속으로 떨어져 오래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말이 아프다면
그것은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그 시절에 당신이 너무 오래, 너무 성실하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아픈 것은 당신의 부족함이 아니라 당신이 끝까지 견뎌온 시간의 무게를 보여주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늘 불만이 많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며 이유 없이 불편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을 까다롭거나 성격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모습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을 마음속에 오래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를 안고 살아온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공격적인 말과 태도는 그 빈자리를 감추기 위한 마지막 방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사랑받는 장면 앞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은 누군가가 칭찬받는 모습을 보며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 장면이 자기 안의 결핍을 너무 선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 불편함은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말이 되고 표정이 되고 때로는 날선 비난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칼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상처를 주는 말은 상대의 본질을 말해주기보다 그 말을 한 사람 안에 무엇이 오래 비어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그 말이 우리에게 남긴 상처는 조금 다른 무게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거의 본능처럼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저랬을까? 이 질문은 너무 자연스럽지만 그만큼 우리 마음을 오래 붙잡아 두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의심하고 끝내는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 질문은 조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그렇게 말한 이유가 정말로 당신 때문이었을까요? 어쩌면 당신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당신이 아니었어도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은 당신의 본질을 정확히 겨냥한 평가라기보다 그 사람 안에 쌓여 있던 불안과 긴장이 마침 흘러넘친 자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우연히 서 있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상처의 무게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 말이 더 이상 당신이라는 사람 전체를 규정하지 못하게 되고 그 말에 담긴 감정이 당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서서히 알아차리게 됩니다.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가 유독 오래 남는 이유는 단순히 가깝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이유는 우리가 그들에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들은 말은 쉽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주길 바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말 한마디는 생각보다 깊이 마음을 파고듭니다. 쇼펜하우어는 가족 안에서 반복되는 갈등을 의외로 단순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사랑을 주고받는 법을 충분히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장면이라고 보았습니다. 주고 싶지만 주는 방법을 모르고 받고 싶지만 받는 방법을 알지 못한 채 서로를 향해 손을 내미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가 생기는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서로의 마음이 같은 방식으로 표현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 역시 당신의 결함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생긴 어긋남이었음을 조심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비교는 왜 나이를 먹을수록 더 아플까? 젊을 때의 비교는 대개 질투로 끝납니다. 잠시 마음이 흔들리다가도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비교의 결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질투로 스쳐가던 감정이 어느새 후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했을까? 나는 무엇을 놓치고 여기까지 온 걸까? 이 질문들은 현재의 삶을 돌아보는 질문 같지만 실은 지나간 시간 전체를 한꺼번에 평가하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교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아픕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비교가 인간을 괴롭히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그는 비교가 삶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각자의 조건이 다르고 각자의 출발선이 다르며 각자가 짊어진 무게 또한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준 위에 나란히 놓고 평가할 수 있는 인생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만 비교를 멈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교는 인생을 정리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조용히 인생을 소모시키는 습관에 가깝습니다. 비교가 반복될수록 우리는 지금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미 지나간 시간에 계속해서 마음을 묶어두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비교는 더 이상 반드시 따라야 할 기준이 아니라 놓아도 되는 습관이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비교 다음으로 인간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연민이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 모든 말을 참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와 희생은 같지 않습니다. 그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 순간 마음은 서서히 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연민의 중요성을 말했지만 그 연민이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과 그 아픔에 나를 내어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해도 그 말과 태도가 계속해서 당신을 흔들고 무너뜨린다면 그 관계는 이미 조용히 선을 넘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유가 있는 말이라 해도 계속되는 상처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더 큰 인내가 아니라 적절한 거리입니다. 거리두기는 차가운 선택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살리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연민은 희생이 아닌 건강한 경계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가장 덜 상처받는 상태에 가까워진다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독을 실패로 생각합니다. 관계가 줄어든 결과이거나 삶에서 밀려난 증거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고독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고독은 관계 속에서 다친 마음이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처음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면 그것은 당신이 뒤처진 신호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고독은 끝이 아니라 당신을 회복으로 데려가는 조용한 출발점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 한켠에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안고 살아갑니다.
받지 못한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낀 순간들이 쌓여 있을 수도 있으며, 끝내 이루지 못한 바람이 조용히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결핍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결핍을 감추거나 부정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 안의 결핍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덜 날카로워진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굳이 다른 사람을 찌르며 자신을 지탱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핍을 모른 척할수록 그 결핍은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말이 되고 태도가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결핍을 인정하는 순간 그 결핍은 더 이상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결핍은 다른 사람을 찌르는 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결핍은 당신의 흠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진지하게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오래 괴롭혀왔던 말이 있을 겁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어느 순간 다시 떠오르며 마음을 조용히 흔들던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마치 당신의 인생을 설명하는 문장처럼 오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을 조금 다른 자리로 옮겨도 됩니다. 그 말이 담고 있던 의미를 이렇게 바꾸어 놓아도 괜찮습니다. 그 말은 당신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말을 했던 사람의 상태였을 뿐이라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이 문장을 마음에 세우는 순간 상처의 무게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더 이상 당신이라는 사람 전체를 규정하지 못하고 당신 인생의 결론이나 판결문이 되지도 못합니다. 그 말은 한때 당신을 아프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이끄는 문장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당신의 호흡과 당신의 시간, 그리고 당신이 살아온 무게가 조용히 돌아올 차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쉽게 희망을 약속하는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 잘 될 것이다라는 말로 사람을 안심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 사실을 정직하게 말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건네는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원래 쉽지 않으며 고통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에서 쇼펜하우어의 위로는 다른 어떤 말보다 현실에 가깝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생이 힘들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라고. 그러니 그 모든 시간을 자기 자신을 탓하는 데 쓰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막연한 희망을 주지는 않지만 쓸데없는 자책에서 우리를 조용히 건져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시간이 지나도 오래 남습니다. 인생은 원래 쉽지 않다. 그러니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말라. 이 담담한 문장이 어쩌면 우리가 가장 오래 붙들고 있어야 할 가장 현실적인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조금 덜 참아도 됩니다. 모든 걸 설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모두를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당신은 충분히 오래, 충분히 성실하게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당신 편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당신의 상처를 가볍게 넘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선택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제야 시작되는 자기 존중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겪어온 관계의 상처는 당신의 약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들은 당신이 사람을 소중히 여겼고 관계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끝까지 마음을 써왔기에 그 흔적이 남은 것뿐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 말 하나만
자신에게 건네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잘못 견뎌온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오늘의 마음은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의 결핍만큼 타인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핍을 이해한 사람은 더 이상 누군가를 상처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그 경계선을 이미 넘어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